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이분 모셨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후보라고 불러드리지 4강에서 아직 후보입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 나누고요. 우선 지금 국민들이 이 대장동의 몸통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김만배도 저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뭐 성남시청에서 뭐 저 고무변호사 했다는 게 또 오늘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밝힐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의 검사는 의의는 있겠지 하는 기대는 걸고 있는데 어떻게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공안검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기반이 중요한 겁니다. 검찰의 기반이 예.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 의로운 검사 한 명이 나와도 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기반을 다 무너뜨렸어요.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뺏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일부만 남겨놨는데 그것도 뭐 공수처다 뭐다 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이제 틀을 다 틀어버렸고 예.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검사들은 다 일자리 뺏어버렸습니다. 일할 수 없는 자리로 보내거나 아니면 사퇴하게 하거나 예. 뭐 이렇게 해놔서 지금 검찰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검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보겠다고 도전할 수 있겠죠. 예. 부장이 막을 겁니다. 차장이 막을 거고 검사장이 막을 거고 그거 이겨낼 검사가 지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 났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결국 답은 검찰에 있지 않고 저는 특검에 있다고 봅니다.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을 안 받잖아요. 저기 이재명 쪽에서나 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나요. 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네. 매번 법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네.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당이 과거보다는 참 많이 쉬워졌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이 문재인 정권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죠. 네. 뭐 응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답은 역시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국민의힘 당 말고요. 제가 지금 국민의 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 국민의 저쪽은 국민의 짐이고. 예. 뭐 짐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당에 소속되신 분한테 대통령 후보한테 제가 국민의 짐이라고 그래서 아니 특검으로 밀어붙이질 못하나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밀어붙이려고 해도 네. 우선 이제 민주당이 나가서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가지 못하니까 국민의 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결기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못하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하죠. 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혼자 어떤 독주의 길을 간다면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더더구나 대장동 사건은 가난한 사람들 땅 뺏어가지고 부자들에게 그냥 무더기 몇천억을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나온 것만 해도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6,300억이었는데 지금 뭐 더 1조 늘어나고 뭐 해서 1조 가까이 되는 이런 피해를 결국 당한 사람은 서민들이거든요. 그럼요. 국민들이고요. 이것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속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도 기댈 수가 없고 좀 정치권에도 기댈 수가 없고 국민들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들은 무기력해요. 왜냐하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야당도 힘이 없고 검찰도 그렇고 국민만 바라봐 그러면 국민 대표들 뽑아놨는데 참 너무 답답. 근데 광화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국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아주.
어떻게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을 좀 만들어 보셔야죠. 그래서 이 좌파는 투쟁을 할 적에 합법 투쟁을 먼저 합니다. 네. 아울러서 불법 투쟁도 해요. 네. 그리고 사이사이 반합법 투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이 불법인지 아닌지 뭐 그 잘 알기 어려운 네. 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죠. 네. 뭐 이걸 총력 투쟁이라고 한다면 우리 야당과 국민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정말 이 총체적 투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네. 정부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응해주거나 들어주거나 뭐 할 것을 기대하기는 이미 임계치가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찰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특검도 안 받겠다. 그런 이제 저쪽은 시간 끌고 국민들의 분노가 좀 사그러들 때만 기다리고 있고 이재명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 국감을 받았어요. 경기도 국감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뭐 오리발 내밀고 뭐 거기서 이제 면죄부를 얻으려고 그런 작전일 것 같은데 국감에서 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드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가 법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예. 예를 들면 증인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받았고 예. 또 증거 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국감의 효과가 나왔던 겁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증인 자기에게 불리한 모든 증인을 단 한 사람도 법정에 세우지 않는 겁니다. 국회에 세우지 않는 겁니다. 증인 없이 뭐 하려니까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료 제출 요청 완전히 다 거부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행태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보십시오. 뻔하죠. 이번 주 자료 안 내놓고 있더라고요. 하나 안 받을 것이고 네. 자료 하나 안 내놓을 겁니다. 네. 그럼 뭘 가지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그럼 국감을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고. 뭐 저는 별 의미가 투쟁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 예, 국감 의미 없군요. 예, 예. 아, 큰일 났네. 국감 의미 없는데 그걸 갖다가 국민의힘에선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뭐 밝히겠다고 뭐 벼른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저희가 봐도 뭐 그냥 공방전만 오가고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일부 면제만 그냥 우기는 거 그대로 우기다가 끝날 거 아닙니까? 자료 안 내놓고. 그러니까 네. 무기는 네. 전쟁의 상황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큰 무기를 써야 될 때는 큰 무기를 써야지. 예. 작은 무기 써보고 큰 무기 쓰겠다 하면 작은 무기 쓰는 사이에 방어 다 하고 증거인멸 다 하고 그렇죠. 막을 거 다 막아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가장 큰 무기를 써도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예. 뭐 그 저는 큰 그런 무기가 뭡니까? 지금으로서는 특검이죠. 그리고 근데 특검을- 국민의 예. 힘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국민의 저항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특검을 만들어내고 특검에서 진상을 밝혀내고 그래서 문제되는 사람을 처벌하고 뭐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사생결단하고 저쪽에는 안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가게 하는 방법은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 말고 지금 야당에서 특검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뭐 전혀 없습니까? 숫자가 밀리면 못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뭐 옛날에 했던 방법. 예. 자, 장외 투쟁하는 거요. 아니 뭐 그 제가 했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단식이라든가 있어요. 삭발이라든가 장애투쟁, 삭발, 단식, 삭발, 단식, 네. 농성, 네. 무기한 농성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 그거는 지금 쓸 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미니멈밖에 안 돼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저 문재인 정권은 그때는 그래도 제가 이제 광화문 집에 나가고 네. 또 그 국민들이 함께 모이고 이리 하니까 조국을 낙마시키지 않았습니까? 뒷소리면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국민의 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야당은 앞장서고 국민들 힘 받쳐주고 이렇게 해야만 길이 뚫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야당이 앞장서지도 못하고 네. 국민들은 울분만 터뜨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되는 거죠. 참 답답하네. 해법은 사실은 2019년도에 뭐 저는 그것을 10월 국민 항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10월 그 항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항쟁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때는 불법 하나 없었습니다. 적법하게 집회 신고하고 집회 시위 신고하고 불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더 나빠진 것은 이 친구들이 코로나들을 빙자해가지고 집회 자체를 막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더 나빠졌죠. 그러니까 더 비상한 방법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더 생각합니다. 비상한 방법은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합법, 반합법, 비합법. 다 총동원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들고 일어나는 반합법은 그렇지만 비합법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은 부득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이제 2019년 10월 항쟁 말씀하셨는데 그때 참 엄청난 국민들이 광화문을 덮었지 않습니까? 뭐 저 화장실도 못 갔어요. 야, 뭐 이렇게 딱 사람들에 맥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죠. 이동이 안 되니까. 이동이 안 될 정도로 그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 광장까지 그러니까 에워쌌는데 그때 동력이 이제 물론 이제 한기환 대표를 그때 당 대표이면서 미래통합당 그게 지지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또 하나 자유한국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그 아스팔트에서 계속 투쟁했던 그 또 엄청난 그게 합쳐져서 그런 효과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혁명당 정광훈 목사 그 당 국민혁명당하고 뭐 합치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10월 항쟁은 맨 먼저는 시민들이 먼저 했었어요. 아스팔트.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또 세력이 돼서 싸웠고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 또 조직을 또 만들어서 애썼고 또 우리 공화당 거기도 한 세력이었고 우리 공화당도 큰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또 우리 전체가 당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 뭐 서울역 밑에서부터 광화문 위까지 그리고 좌우로는 소소문 또 종로 지상 지하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 모여야 저는 사실은 그 공이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당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광장에 나가서 고통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우리 당도 나갔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세력들도 함께 모여서 이겨냈는데 그러나 참 아주 참 고마운 것은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폭력 투쟁이었는데 이뤄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모여줬는데 국민들이 그 당시에 그 권력을 그때 아주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모든 어떤 도전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죠. 근데 그때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비유하려고 하던 조국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쥐소미아 막아냈고 그다음에 그 패스트트랙 3법의 문제점들을 국민이 알게 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 투쟁의 동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청와대로 밀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밀고 들어갔죠. 밀고 청와대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인원이 글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이제 아주 최악의 혁명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국민들이 혁명을 상황으로 몰고 갔으면 어떻을까? 천추의 한이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날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인명사고 납니다. 그때도 뭐 벌써 인명사고가 날 뻔했는데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사고가 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해갖고는 결국 인명사고가 나는데 뭐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죠. 내가 정말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죽겠다. 뭐 이렇게 이제 먼저 하고 같이 하라. 이러면 이제 되겠죠. 뭐 때가 되면 뭐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뭉치면 조금 힘들어도 좀 답답해도 결국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다시 혁명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네. 말 그대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혁명적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혁명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저 뭐 감염법인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은 혁명이 감염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면은 네. 그 벌금인가요? 얼마나 벌금 각오하고 냅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예. 뭐 벌금도 내야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왜 그런- 그런 시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런 그러면. 것들도 있어요. 예?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무슨 저 교회들 예.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감염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 거기서 하여튼 확진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걸 계속 하니까 나중에 그냥 시에서 포기하고 그 대신에 정말 깨끗하게 잘해라. 예. 감염 수칙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는 아예 그냥 터치를 안 한다고 그래요. 예. 뭐 결국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비합법 투쟁일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국민들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그 내몰고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를 말하면 뭐 무슨 계속 또 사람 못 모이게 하는데 예. 그 저 지하철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바글바글하고 기차도 제가 요새 타보면 뭐 기차 꽉꽉 차서 가지 않습니까? 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옆좌석까지 하고 앉아 있는데 네. 그 옆좌석 앉아 있는 그 거리는 1m밖에 안 됩니다. 1m도 안 돼요. 옆좌석이. 그렇습니까? 좀 삐딱하게 앉으면 아니, 각자 1m 벌어져서 안 돼요. 그 뭐. 그거는 다 지하철은 괜찮고. 뭐 콩나물 시루인데요. 그건 다 괜찮고 그 저녁에 밥 먹는 거는 뭐 2명밖에 안 된다. 뭐 그거 밀리니까 뭐 어떻게 2번 백신 맞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어나는 건 서민입니다. 그 요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비합법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비합법을 넘어서서 이건 뭐 지금 비상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게 저 정권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대장동 결국은- 이런 게 터졌는데도 결국은 이기는 방법은 네. 합법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네. 투표 아니겠습니까? 투표. 예. 제가 당 후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것이 부정 네. 선거를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노선입니다. 이것도 무너지면 그다음에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국민의 힘들이 국민의 모든 힘들이 모아지면 그러면 해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결국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되고 둘째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힘들이 다 집결돼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앞장서는 분들이 희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 무너뜨릴 수 있는 급소는 부정선거를 그렇습니다. 파헤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요. 예, 예. 그거에 이제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 정치인들이 집결을 해야 될 텐데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밖에 없다. 예, 그 부정선거 얘기는 또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